그런데 뭐 댓글 중에는 뭐 보수 진보 누가 하든 상관없는 거 아니냐. 일 잘하고 사회가 공개하면 되는 거다.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한기 대변인하고 우리 원영섭 단장 짧게 네. 이야기 듣겠습니다. 이게 참 재미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힘 지지하면 보수고 민주당 지지하면 진보다 이렇게 나누잖아요. 근데 개념적으로 보면 보수가 뭐냐면 기존의 어떤 상태 혹은 구조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상황 혹은 경향인 거고 진보는 그 구조가 불평등하니까 바꾸자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민주당이 사회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를 안 해요. 민주당의 주요 전선 보십시오. 검찰이랑 싸우죠. 언론 개혁하자고 하죠. 뭐 그다음에 이를테면은 수구 세력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국민의힘이랑 싸우죠.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서 하는 전선이 없어요. 검찰이랑 싸우는 게 서민 중산층 대변하는 건가요?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얘기죠. 그게 문제인 거예요. 강령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가지가 않아. 국민의힘 그 강령 1호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? 아니 그래서 이제 민주당 비판이 돼버려서 네,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당이 이념대로 방향대로 안 간다는 비판을 하는 건데 국민의힘 강령 1호가 뭐냐면 기본소득 지향한다는 거예요. 예. 기본소득 지향한다는 거. 그렇잖아요, 태제가. 그런데 그거 엄청 비판하고 그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국민의힘이 좌파 정당인가요? 그러니까 뭐가 보수인지 뭐가 진보인지 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아까 소장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때 선거의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모든 논의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. 이런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.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보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어제까지도 기본소득 그리고 민주당이 뭐였죠? 그 뭐 탈북자도 복수한 거 판결 얼마 전에 나왔지만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최근에 이제 반도체법도 민주당의 그런 어떤 반대 때문에 무산이 됐어요. 그런데 자기들이 중도 보수라고 한다? 종부세 부과하면서 저는 뭐 완전히 어불성설이고 하나도 맞지 않는데 그런데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? 그거는 이미 그 민주당 내부가 일극 체제 이재명으로 끝났다는 거예요. 항상 어떤 대선 전략이든 내부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중도로 나가거나 다른 진영으로 해가지고 손을 벌리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볼 때는 더 이상 자기가 민주당 내 적수가 없고 어떻게 경선을 해도 물구나무를 서도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정통성 투쟁이나 정체성 투쟁을 정당 내에서 안 하는 거예요. 그게 필요가 없어졌고 그러면 이제 중도를 노려보자 또는 이제 반대 진영까지 노려보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과거에 이제 뭐 DJP 연합도 결국 내부를 그 DJ가 다 통일하고 나서 자기 진영 내부를 밖으로 손을 벌려서 대선을 나가겠다는 거였거든요. 그것의 그 다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네. 어제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. 김문수 장관 참석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MBC 기상캐스터 오요한나 씨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김 장관이 감독 책임을 MBC에 묻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또 꼬집었습니다. 그런데 민주당은 정치적 소재를 활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청문회를 MBC만 좁혀서 할 게 아니라 방송사 전체로 확대할지 합의를 하자 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. 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논쟁이 됐어요. 그거보다는 김문수 장관이 김구 선생 중국 국적 발언 또 바로 전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이 발언이 이제 도마에 오르면서 김문수 장관에 대한 청문회로 이렇게 약간 변질된 측면이 있습니다. 지금 여권 내에 차기 대선 주자 1위에 오른 부분도 영향을 끼친 것 같기도 하고 자, 뱅초선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? 대선 전초전이죠. 예. 예상했던 거죠. 최근에 이제 세미나 참석했던 김문수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이나 본인의 정치적 의견도 다 밝혔잖아요. 그러면서 또 도치지청이 결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소개됐던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더 확장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가장 높아요. 이재명 대표는 말씀드렸고 김문수 9%, 홍준표 5%, 한동훈, 오세훈 4%거든요. 저는 지금 김문수 장관도 본격적인 드라이버를 걸었다. 왜? 거의 이제는 최종 변론 그다음에 선거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3월 중에 이제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민주당과의 이 국회
국회의 이 논의 과정도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에 대해서 민생이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쟁이 됩니다. 근데 이 말씀 꼭 드릴게요.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걸 다뤘기 때문에 오 요한나 이 사망과 관련된 부분은 미디어 쪽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직장 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이런 비정규직 약자들이 소청할 곳이 없어요. 이건 정말 다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문수 장관의 대선 전초전이 되다 보니까 정작 다뤄야 될 내용은 못 다루고 있는 거죠.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그 하이브 방시혁 의장인가요? 그때 이제 뉴진스 뭐 한인가 누구 국회 나오고 맞습니다. 했는데 네. 그때 아침에 가는데 뭐 인사를 안 받아줬다고 그래서 그걸 괴롭힘이다 해서 직접 증인으로 나온 적도 있지 않았어요? 아니 그러니까 뉴진스의 한이가 그 국회 출석해가지고 자기 따돌림 당했다고 예. 그럴 때는 그렇게 민주당이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그 최민희 그 위원장이 같이 또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심지어 이 오요한나 씨는 따돌림으로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셨어요.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왜 도대체 그 청문회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납득이 안 되죠. MBC가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방송이라서 그런 건지 그거야말로 언론을 좀 다르게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는 그런 그 민주당의 태도고 과연 이런 식으로밖에 이재명 대표가 못하면서 이게 중도 보수입니까? 중도 보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따돌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호해주고 들어줘야 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따돌림으로 목숨까지 잃었는데도 그 사람은 사정을 들어보자 하니까 그걸 막고 있고 원천적으로 과연 이게 중도 보수인지 중도 보수라는 이름을 계속 더럽히고 있다.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노선이 대략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MBC 보호, 예. 김문수 공격. 아하. 예, 그렇게 딱 가닥을 이미 잡고. 근데 이제 나온 MBC를 것 같고. 보호할 이유가 있나요?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원단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우호적인 언론사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쪽에서 불거진 그런 이제 사건 관련해서는 약간 좀 덮어주기 시기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제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말로 그 진정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그 피해자 보호 이런 거에 나섰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결이 다르다는 거 일단 그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. 뭐냐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 관심사가 높잖아요. 이 기회를 김문수 때리기에 활용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? 정치적으로. 그러니까 그 의도도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. 상당히 좀 불순해 보였다. 그리고 아마 이제 김문수 장관이 뭐 여차하면 이게 농담이 진담된다고 혹시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 본선 이제 주자로 올라올 가능성도 이제 없잖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때리기에 좀 나선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더 키워줄 수도 있다. 네, 그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잘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이제 어제 김문수 장관 질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왜 이제 경호처 60주년 행사 때 그 경호처가 윤 대통령 생일 축하곡 합창한 사실 이걸 이제 따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회사 창립 행사에서 회장님 찬양 합창을 강요하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?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직장 내 괴롭힘했다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은기 대변인 이건 어떻게 보세요? 일단 아까 전에 세 분 얘기했던 걸 먼저 얹어서 말하면 제가 그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뉴진스 한이 왔을 때 비판했거든요. 비판했죠. 비판했습니다. 저게 국회에서 해결할 일이 아닌데 너무 정치적으로 쇼잉이다. 저거는 우선순위도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일관성을 지키면 이 고 요한나 씨 오한 문제는 지금 청문회 갖고 와서 할 게 아니라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이게 뭐 국회에서 뭐 털어서 해결이 되나요?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MBC 물론 민주당의 우호적이라고 뭐 평가하는 사람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수사를 해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회사 창립 행사 이거 있잖아요. 네.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 전 많이 한다 생각합니다. 한동훈 대표한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. 그러니까 저는 요즘 돌아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. 김문수 장관 뭐 김구 선생 중국 국적 이거 있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 출마 선언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? 백범 기념관에서 했거든요.
그럼 중국인 그 백기념관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출마 선언 윤동길 의사 기념관에서 한 거 같아요. 아니에요. 백범기념관에서. 백번기념관이에요? 백범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했단 아, 말이에요. 정치 처음 재개 출- 선언을 출마- 거기서 한 예, 거죠. 예, 출마 선언.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당의 대통령은 그 중국인 그 기념관 가서 그거 했다는 건지.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극우 세력들 규합하고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막 던지는 거거든요. 막 던지니까 막 던지는 거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또 항의해야 되고 이게 물론 곱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우리 정치가 진행되지 않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지를 집권 세력이 좀 스스로 탐구하고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. 근데 김문수 네. 장관이 이제 김구 선생 중국 국적 발언이 뭐 역사학계가 다 연구를 해놓은 게 있다는데 네. 이거는 사실은 좀 부적절한 발언이잖아요. 그럼요. 그 부분 따질 수는 있는 거죠.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네. 이 사안이 또렷이 구분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질문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따로 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.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는 거니까. 근데 이 사안은 구분해야 되겠죠. 고 오 요한나 사건은 이 환노위에서 왜 그럼요. 그러냐, 한노위에서 이 부분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건 그러면은 지금 하은기 전 부대변인 이야기했는데도 더 강력하게 수사합시다.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. 이게 수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. 예. 왜냐하면은 뭐 우리 박영국께서도 방송사에 계셨지만 비정규직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2000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비정규직이 3분의 2예요. 굉장히 예. 많습니다. 그리고 이게 또 기상캐스트라고 하는 이 직책도 있지만 워낙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 자체가 수사로 잘 가려지지도 않아요. 그리고 이게 비정규직이 워낙 약자다 보니까 그런 사실을 미주알 고주할 주변의 동료들도 자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약자의 편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생각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장관 이 부분은 지금 특별관리감독 들어가 있는 건 더 적극적으로 하시오. 우리도 돕겠어. 민주당도 돕겠어. 하지만 자, 이 시간부터 한 20분 동안은 당신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. 이렇게 저는 철저하게 좀 구분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제가 팩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출마 선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된 그러니까 예. 후보로 결정된 그 국민의힘 차원의 전당대회가 백범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말씀드립니다. 예. 자,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.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진상 밝혀주세요. 이런 의견 주셨고요. 김구 선생을 중국 국적이라고 한 김문수 장관 보면 천불난다. 이런 의견 주셨어요. 또 반면에 김문수를 대선 주자로 자꾸 키워주는 게 민주당인가?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.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청문회든 뭐든 국회 다수당이 좀 휘두르는 것 같다.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지적하는 분이 있고 또 민주당의 MBC 눈치 보는 거 아니냐?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. 반면에 오 요한나 청문회는 정쟁 소지가 다분하니까 방어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이 MBC를 타겟팅해서 약간 좀 그렇게 공격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그 오요한나 씨가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그게 팩트고 그 경위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? 청문회는 그럴 때 하는 거예요. 수사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수사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청문회라든지 뭐 국정조사라든지 이거는 국민들이 어떤 의문점을 가졌을 때 정말 한번 그러면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민주당은 항상 뭐 청문회하고 국정조사하고 그런 거는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MBC와 관련한 이 문제를 안 하는 게 그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? 그리고 김문수 지사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걸로 공개가 하는데 다 같은 이제 공무원 그 월급 받는 사람끼리 이 김문수 지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지금 하는 거예요. 네. 예. 지금 장관을 직접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? 장관에 쓸데없는 대해서? 걸로 업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걸로 지금. 뭐 장관이라는 자리는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야죠. 그거야 뭐 괴롭힘이라고 표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저희는 김문수 장관이랑 같은 직장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. 공직자를 비판하는 겁니다. 예.